이재명이 또 하나 폭발 사고 직후 언론 기사 반박글을 쓰면서 딴짓을 한 의혹이 있다. 자, 일단 이 말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거의 기억이 났는데 뭐냐면은 이재명이 2025년 9월 11일 날, 작년 9월 11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야, 정말 갈라치기도 이런 것도 갈라치기를 하는구나. 그때도 싶었는데 이재명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작년 9월 달입니다. 기자회견 하면서 대형 참사는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 자, 그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보수 정권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 이것도 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는 팩터 왜곡이 아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대표적으로 가리켜서 황당무계하다. 교통경찰이 통장만 했어도 해야 하는 건데 그때만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정권에서 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국민의힘에서 반박이 나왔었죠. 아니 그러면 문재인 때 일어났던 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9명 사망한 거, 2018년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 46명 사망한 거, 2020년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 38명 사망한 거, 이건 다 뭐냐 그러면 문재인이 보수 정권이냐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때 이천 물류창고 화재 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태연하게 떡볶이 먹방하고 있었다. 자, 떡볶이 먹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 그 정보원 거기 화재 났을 때는 그 먹방 TV 찍고 있었고, 냉장고로 못하게. 그리고 오늘 잠시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작년 9월 달에 대형 참사는 보수 정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정권에서도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그 사건들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서울 서수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인해서 3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오늘 이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59분, 오늘 오전 10시 59분에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우주산업을 하는 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2명이, 한 사람은 전신 화상으로 중상을 입었고 한 명은 경상. 소방당국이 오전 11시 17분쯤에 소방 대응 1단계로 발령을 했고, 인력 100명 이상 장비 30여대를 투입해서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시 59분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11시 17분에 소방 대응 1단계로 발령을 했죠. 그런데 정희용 국민의힘 성대 본부장이 그 전후 사정을 파악을 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재명은 SNS에 정치 관련, 코스피 관련 글을 올렸다. 국정 우선순위는 대체 뭐냐? 지난번에 냉장고 부탁에 찍은 이런 것도 다시 생각이 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던 오전 11시 36분 이재명의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10시 59분에 폭발이 일어났고 11시 17분에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면 바로 보도도 됐고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겠죠. 근데 그 직후인 오전 11시 36분에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정시 관련 보도에 대한 반박글을 게시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사고 접수 후 불과 30여 분이 지난 시점에 SNS에서 딴 짓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희원 국민의 선대본부장은, 국민의 선대본부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실시간으로 위협받고 있는 순간에 대통령은 정치 관련 기사 반박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상황은 실망을 넘어서 정말 충격적이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서 구조와 수습이 진행되고 있던 시각에 대통령이 가장 먼저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했을 모습은 정치 논쟁이 아닌 사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휘하는 모습이어야 됐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 사고수습을 당부하는 이재명의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과연 이 메시지가 SNS에 집중하던 시기보다 빨랐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 해도 이 11시 17분에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는데 그거를 이거 올린 게 11시 36분이면은 그 사이에 만약에 신속히 대응하라고 했다고 해도 바로 그 직후에 다시 SNS 글을 올려가지고 그 상황 파악을 계속 하지 않고 막 그 언론하고 뭐 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태도인가요? 이 다급한 그 상황에서 과연 사고 수습을 지시하는 이재명의 메시지가 먼저였는지, 정치 반박 SNS가 먼저였는지 그 전말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된다. 아니 뭐가 먼저였다고 해도 조속한 그 지시를, 사고 수습을 지시를 하는 게 약간 먼저였다고 해도 그거 해놓고 바로 SNS 글을 올려가지고 정치 반박 SNS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죠. 이거 하느라고 그 폭발 사고가 났는데도 이거 여기에 대한 반박 글 먼저 썼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 착시 빠진 정시,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살 주식이 없다. 이 기사인데 지금 코스피가 8,000이 올라갔죠. 8,000이 올라가서 지금 8,65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그래서 이재명은 이것을 체제의 치적으로 막 칩니다. 체제의 치적으로 쳐서 실제로 코스피가 오르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상황이죠. 지금도 계속 올라가니까는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이재명이 잘해서인가? 물론 정치 부양책을 이제 썼습니다. 상법 개정하고 몇 가지 썼지만은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활황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된 거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대로 지금 있었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효과를 다 가져갈 겁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이고 우리 기업들의 이 정말 꾸준한 투자 이런 것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여기서는 돈잔치 하려고 하고 일본하고 중국, 대만에서는 이게 찬스다 해가지고 막 투자, 연구 개발에 막 투자하고 이 상황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정권에서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막 나눠먹게 하는 거죠. 정권의 책임이 있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노사 합의할 때 김용훈 민노총 출신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들어가서 그 노조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일단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 오늘 코스피가 8,600을 넘는 등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은 실질적인 코스피 지수는 4,100 내지 4,200선에 불과하다. 이 조선일보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분석한 내용은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는 겁니다. 증시 상승 이면에는 철저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업체들의 주가 부진은 올해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 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원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반도체 거인의 그림자라는 제목, 반도체 거인의 그림자라는 이 보고서를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것이죠. 올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은 작년 6월의 25% 수준에서 54.6%까지 급증했다. 반도체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에 비해서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4분의 1, 25%였는데 작년 6월에 1년 딱 사이에 그 배 이상이 됐다.
54.6%.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업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호황이 되니까는 막 올라가는데 이거를 빼보니까는 반도체가 아닌 다른 업종만 가지고 보니까는 4,100 선에 머물렀다는 거죠. 코스피가. 올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 후반에서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게 더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반면에 올해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난 산업은 IT 하드웨어 부분이 이것을 유일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영업이익 비중 추정치는 대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소외 장세의 타격은 코스닥 시장과 제약, 바이오 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허재한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쓴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이외 수출이 좋아질 때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반도체 업종의 주도력이 주춤해져야 바이오와 코스닥 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시에, 지금 현재 상황은 착시에 빠져 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발끈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황한 겁니다. 코스피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지지율, 이재명의 지지율이 그대로 정비례 하는, 그때 분석이 한번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정비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잘못하면은 이 반도체 호황이 활황세가 좀 주춤하거나 하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도 다 살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착시에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권 차원에서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 기사가 딱 나고 하나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반박 글을 올립니다. 반박 글을 X에다가 바로 반박 글을 올려서 지금 하나에서는 좀 폭발 사고가 나서 막 인명 구조를 하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트위터, 맨날 트위터 X, 요즘 X라고 하죠. 거기에 이 기사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 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축구 실력 빼면은 손흥민도 보통 사람, 이러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떤 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존재인데, 그럼 손흥민을 빼버리면은 이 한국 축구가 그럼 빼고 나서 뭐 전력을 계산을 할 건가, 뭐 이런 식의 어쨌든 뭐 이야기죠. 그런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 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호황인데 이것이 나중에 침체될 때를 다 대비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정부죠.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재명 정권을 뭐 타격을 주려고 그 정권사 연구원이 그것을 내놨겠습니까? 이것까지도 지금 발끈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연석 국민의힘 의원이죠. 대구의 최연석 국민의힘 의원. 제 유튜브에도 이제 출연을 두 번 했었던 실물 경제 전문가입니다. CJ 제일제당 대표를 지낸 최연석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이거를 두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서, 아니 정부가 반도체 호황하고 주가 상승에 기대서 낙관론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산업 편중과 체감 경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지금 경제가 일부 반도체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하고 정부가 산업 다변화와 체감 경기 개선 쪽보다 낙관론에만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언론이 경고음을 울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뭐 손흥민은 뭐 축구 실력을 빼면은 손흥민도 보통 사람인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참 황당한 인식을 이재명이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지금 폭발 사고가 나서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지난번에 화재 국가정보자원
거기서 화제가 났는데도 먹방 촬영을 하던 그때를 다시 연상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청래도 계속 이제 이 코스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정청래가 최근에 계속 하는 이야기가 주식 계좌를 보고 흐뭇하면 민주당에 투표해달라. 자, 이거 참 주식가가 막 올랐으니까는 주식 계좌 보고 그때 뭐 1,000만 원이 뭐 2,000만 원 되고 3,000만 원이 됐으면 우리에게 투표해달라. 주식 안 하는 분들, 돈이 없어서 주식 못 하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거기다가 주식에서 손해보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가 주식 계좌를 보고 흐뭇하면 민주당에 투표해달라 이 발언에 대해서 참 국민을 무시하는 참으로 오만한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죽. 듣다. 주식시장에서 지금 오른 종목은 20%에 불과하고 떨어진 80%에 투자한 국민들의 서러움은 쳐다보지도 않느냐. 주식, 여윳돈이 없어서 주식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국민들은 그뿐이 아니다. 뭐 전세, 월세 올라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월급은 안 올랐는데 물가만 올라서 힘드신 분들, 금리 올라서 대출이자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 원자재값 올라서 가게 문 닫게 생긴 소상공인, 환율 올라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버거운 중소기업 사장들, 1억짜리를 아무리 보내도 일자리 못 간 청년들, 이재명도 정청래도 민주당도 그 누구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코스피 상승이 뭐 정치를 잘해서 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통장 보고 흐뭇하면은 민주당 찍어라. 참 아나무인 오만방자한 말이죠.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투표를 포기하면 더 혹독한 지옥이 시작될 것이다. 진짜 절실한 말입니다. 초반보다는 이제 훨씬 분위기가 낮지만은 지금 그 민심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깜깜이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돼서 언론에 그 전거만 조사가 나오고 28일 이후 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면은 좀 그 흐름이 좀 유지가 되는 정도지, 팍 뭐 앞서가거나 까지는 아니고 청신호는 이제 켜져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투표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도 그걸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지금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역전의 시간이 너무 또 짧죠.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되면 바로 투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장에 가시는 건데, 현재 상황은 그다지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일단 투표장에 가야지 희망이 생긴다. 제가 오늘 여기 취재도 하고 한 결론은 딱 그겁니다. 투표장에 가야지 희망이 생기고 이재명 폭주를 멈출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도 선거 취재 상당히 많이 해봤고 그냥 각 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엄살을 부리듯이 투표장에 우리가 가면 이긴다 하는데, 이번엔 진짜 국민의힘으로서는 절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